자, 시작하겠습니다. 월전십 제19회 주제는 하반기 부동산의 전망. 자, 정예 멤버 4분을 소개하겠는데요. 왜 그러세요, 피디님? 혹시 소개팅 하십니까? 피디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느낌이 좀 다르다 뭔가. 마치 여름 낯선 보는 눈들이 맞고요. 안녕하세요. 유대인 부자 중에 단기간 내에 아주 급속도로 부자가 된 힐튼 호텔의 창업자 힐튼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닭을 빌려서 달걀을 낳게 하는 노하우에 있다고 하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월전십을 빌려서 달걀을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은 부동산의 제갈공명을 꿈꾸는 제갈량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오락기 달걀 받는 거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소중한 사람을 최고로 만드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배려하고 아낌없이 사랑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최고로 만들고 싶습니다.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약간 다들 경직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피디님이 자꾸 웃는 이유가 있어. 왜? 커닝하는 거 다 나왔죠? 나왔어 나? 컨닝 준비했어? 저는 오늘 진지한 걸로 할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너무 지루해, 싫어, 그런 거. 초등학생 다들 잘했어. 모년 모월 모일에 쓴 초등학생 1학년입니다. 나는 오늘 지각을 했다. 선생님께 혼났다. 그래서 다음에는 선생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서 결석을 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 아이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쓴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걱정이 된다고 책방에 가서 치매 걸리지 않는 법 책을 사왔다. 어제 책을 사왔다. 오늘 할아버지가 또 사오셨다. 치매 걸리지 않는 방법. 웃어야 돼 여기서? 아까 들어가지고 별로 아까 괜히 해줬어. 어쨌든 웃고 살자는 황금빗장입니다. 지금 저기 오다가 준비한 거 다 까먹었는데 조용히 해봐. 여러분, 제가 방금 생각난 건데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준비 안 해왔다고 저는 걱정이 안 돼요. 왜냐면 준비 안 됐다는 것 자체를 사실은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굉장히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뭔가 막 포기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잠깐 쉬어가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그 다음에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기실 거예요. 신은 여사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됐을까? 준비 안 됐어도 완벽할까? 나는 정말 너무 완벽해. 이제 청취자에서 시청자로 바뀌었어요. 예. 근데 예, 지금 시청자 라디오만 여러분. 듣는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 잠깐 설명해드리면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도중에 그 아프리카 TV라고 개인 방송국이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 방송 통해서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채팅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라디오로만 듣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은 청취자, 시청자. 아프리카 TV를 매주 수요일 9시부터 11시까지거든요. 아프리카 TV 검색창에 월전십 치면 나와요. 친구 등록 있나 이거는? 아무튼 뭐 그런 등록 있으시면 우리한테 물어봐. 곤란해. 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하반기 부동산의 전망입니다. 근데 이게 좀 새삼스러운 게요. 우리가 벌써 가만히 생각했더니 이 방송을 1월 2일인가 시작했더라고요. 그때도 연초라서 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한 해가 있어요. 첫 방송은 아니었지만. 근데 벌써 이제 반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나고 하반기를 전망을 한다니까 참 감회가 새롭네요. 늙었또. 폭삭 늙었네. 또 늙었단 말씀을. 심쿵해님 오셨다. 심쿵해.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심쿵혜 씨. 네, 심쿵해 씨는 여자분이 A1. 남자분이 아니에요, 남자. 근데 저는 너무 댓글을 긴장하지 보면 말래요. 너무 긴장해서. 댓글을 보면 닉네임이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몰라갖고 한 번은 닌자 거봉님이 나는 남자분인 줄 알고 댓글을 막 쓰셨는데 거기다 하트를 보내신 거예요. 굉장히 애정이 적극적이시구나. 저도 이제 댓글을 해야 되는데 같이 하트를 보내자니 난 완전히 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하트를 보내지를 못했어요. 오해할까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자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뒤로 내가 하트를 꼭 누르잖아. 하트 빵빵빵. 아니 남자분들한테 남자분 하트 날려드려도 뿅뿅 날려줘. 걱정 마. 그럼. 날려드려.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혼자만이. 너무 앞서가. 문희 아빠님도 구경
왔다고 오셨습니다. 네, 네. 어떻게 빨리 하반기 네. 전망을 슬슬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연초에도 얘기했듯이 원래 네. 올해는 지역적으로 선별적으로 오르는 데는 오를 것이고 대체적으로는 좀 내릴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면 보합세로 쭉 간다든지. 근데 어때요? 지금 강남 쪽만 좀 살아있기는 해도 강남 쪽도 어때요? 강남은 지금 보합 아니요, 지금 가격은 올라 있고 더 이상 떨어지질 네. 않고 그러니까 그냥 오른 가만히 상태에서- 있는 네. 상황이에요. 이미 작년부터 오른 상태에서 네. 상반기까지 오르고 거기서 이제 보합이에요. 떨어지진 보합으로 않고 있어요. 있어요. 네. 가파르게 올랐지만 왜냐면 물건이 없어. 네. 근데 물건. 전체적으로 지금 밀견?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각 현장별로 있잖아요. 네. 그 느낌이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보합세고 부동산이 하락이라고 생각하니까 위치가 좋은 곳으로만 몰려요. 위치가 좋은 곳은 서로들 분양을 받으려고 이렇게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제 걸 피하를 못하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냥 그거 사실대로 왜냐면 말해봐. 아니, 본인 거 정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다른 분양팀들에서 보면 지금 물건이 없어가지고 전혀 또 우리가 이렇게 시청자분들은 상상을 못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장을 놓고 봤을 때는 잠실이나 방배나 서로 줄 서 있을 정도잖아요. 그만큼의 거기도 다 이제- 이슈가 있는 곳이잖아요. 예, 이슈가 그렇죠. 있는 곳은 이럴수록 이제 부동산이 하락한다, 뭐한다, 금리가 인상이다 이럴수록 은행 금리는 지금 현재 낮기 때문에 투자는 해야 되겠고 어느 지역을 찾는데 안정권을 찾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지금- 누누이 얘기한 게 우리가 국지성을 굉장히 예, 중요하게 그러니까 국지성 여기는 소나기, 게 네. 잠깐 동안 예. 지금 이제 공급 과잉이 계속 이제 좀 많이 얘기가 되는 게 대출 금리 같은 게 이제 금방 오르지는 않는데 공급 과잉이 그럼 언제 올 것이냐 그걸 지금 예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서울은 별로 공급이 없어요. 왜냐면 강북 쪽 재개발도 없고 강남 쪽 재건축 같은 경우도 이제부터 이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공급이 나타나는 건 3년 뒤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기 수도권이나 어. 그 이남 쪽 그쪽이 이제 동탄부터 해가지고 거기 공급이 이제 쏟아졌을 때 그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애초에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국지적으로 시장이 활성화가 돼 있고 아니면 침체돼 있고를 지역을 많이 좀 따져드렸잖아요. 그거는 좀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금리 인상이 뭐 이제 6월에 예상된다 이렇게 해서 다 이제 긴장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개인들은 별 큰 부담은 몰랐죠.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0.2 올린다 한들 0.25 뭐 예, 이렇게. 그런다 한들 우리 피부로 느낀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잠실하고 방배 예. 언급하셨잖아요. 예. 잠실은 지금 롯데월드, 롯데타워 그것 예. 때문에 약간 좀 인구 유입 이런 거 예상하면서 원래도 거기도 비쌌지만 역세권은 그것 때문에 약간 이슈가 되는 것 같고 방배동은 재건축이잖아요. 강남 예. 재건축. 예. 거기에 영향권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런 상황인데 저희 그 시장에서 느끼는 지금 느낌은 4월, 5월이 굉장히 지금 조용했어요. 심지어 불패 신화를 낳았던 전세가 물량이 좀 약간 쌓이는 그런 거를 지금 연출을 했거든요. 시장에서. 다른 것도 안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부 뭐 이런 것들은 거래가 됐지만 대체적으로 약간 좀 조용한 상태라서 이게 혹시 내수 시장이 막 침체된 거에 대한 전초전인가 막 이런 벌써 이제 시작이 된다 이런 거를 약간 이제 느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강남은 2주가 근데 계속 그렇게 잡혀 있어서 일희일비할 일이 아닌 것이 일희일비 하지 말자 그거 아까 하려고 했었구나. 이거 이 빌 게이츠가 한 말 있잖아요. 시작도 하기 전에 결과를 생각하지 말라. 아니 그래서 아직 말 안 끝났어. 그래가지고 좀 I'm sorry. 말 끊지 마 좀. 까먹었잖아. 아줌마들은 특징이 이게 우리 신음 여사의 매력입니다. 아니 말을 하다가 있잖아 딱 끊잖아 그럼 까먹어. 근데 맞아. 다시 이제 근데 우리 뇌를 여태까지 방송에서 수도 없이 했어. 뇌를 그거는. 거쳐서 다시 또 이제 생각을 해서 얘기를 이미 해줘볼게.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찌됐든 뭐 여태까지 오르는 것도 강남권 재건축 때문에 이주 때문에 이렇게 올랐던 거거든요. 주변 시세는 다 안 올랐어요. 주변 지역들은.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이주가 다 남아 있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움직일 거라고 보고 강남 재건축이 와서 보니까 데이터가 나왔어요. 월소득 5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현금 자산 1억 이상 있는 사람들이 그 2010년 머니쇼 거기에 참여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투자 부동산. 투자를 하면 어디에 투자를 하겠느냐 34%가 강남 강남으로. 재건축을 뽑았어요. 34.1%가 근데 강남 지금 재건축. 강남 재건축이 저점 대비 2013년 말 대비 4억 올랐어요. 그랬는데 그 아직도 투자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돈이 하이에나처럼 막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막 지금 막 물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강남권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게 그래도 맞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렇게 어려울수록 누군가는 다 투자를 하려는 그런 심리전이 있기 때문에 폭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 다 돈이 강남 어디를 쪽으로
가야 될 데가 없잖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그러면 없으니까. 그럴수록 중심지로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왜냐하면 다 올라. 주식이든 뭐 주식도 이제 그 종목 따라 틀리겠지만 부동산 같은 건 오르는데 현금은 그대로 1년 전에 1억이 아직도 1억이거든요. 그거를 좀 불안해하시는 게 이자 받아봤자 뭐 얼마 안 되는데 그 현금이 과연 언제까지 그걸로 가치를 유지를 할지를 근데 아까 굉장히 얘기했듯이 불안해하시더라고. 뭐 월소득 500 이상이고 현금 자산 1억 이상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그냥 현금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정보가 우리보다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더 앞서가거든요, 항상. 그럼 실천을 못해? 아니지. 대부분은 먼저 한 템포 먼저 가는 거예요. 2006년, 2007년 막 이럴 때도 아파트 빨리빨리 팔고 그다음에 2011년, 2012년에도 막 경기 안 좋을 때 이때도 미리 상가 투자 막 먼저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때 아파트가 약간 저점이었지만 그거 팔고 상가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땅값이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돈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조금 더 한 발 더 빨리 남보다 움직이는 앞서 정보력이 그러니까 있는 분들도 항상 있고. 오를 때 내 거를 정리하고 나와야 될 시점이야. 오를 때 사는 네. 거가 아니라 그때 이렇게 팔고, 경기가 안 좋을 때 사고 올라간다 하면 팔고 나와야 되는 근데 거야. 그걸 알지만 심리가 굉장히 무서운 게 그걸 다 알아요. 근데 항상 뒷북치는 사람이 있고 상투를 잡잖아요. 그 맞아. 이유는 내릴 때는 더 내릴 것 같고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따라갈 심지가 수밖에 없는 굳어야 거야. 돼. 자고로 옛부터. 심지가 굳게 있었더니만 또 심지가 굳지 않아서 팔랑팔랑. 근데 어떤 팔랑기야. 심지가 굳게 하려고 끝까지 참았어. 지금 막판에 막판에 팔아. 막판에 어, 사고. 참을 만큼 참았다. 그게 오르기 문제야. 바로 직전에 어. 막자. 그게 문제라고. 지금 주로, 빨리 팔아야 돼. 맞아. 다 아파트들 팔아. 우리가 쭉 지켜보면 가진 만큼 정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가진 만큼 보여. 그러니까 1억을 가지고 있으면 1억만큼 있어. 그럼 그분들은 정보를 어디서 구할 것 같아요? 매스컴에서 구하는 거야.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웬만한 거 잘 뒤질 줄만 알면 다 뒤지는데 엊그저께 오신 손님 중에 개포동 쪽에서 오신 분 계세요. 그러면 개포동이 올랐다는 거야. 지금 다른 보합세인데 왜 개포동이 올랐다고 느끼냐면 그분은 반포가 4,400을 평당 찍었잖아요. 그런데 개포동이 이제 3,400인가 하다가 4,300을 평당 분양을 했는데 완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개포동 아파트가 이제 만약 4,000 넘게 분양을 했으면 나머지 다른 데는 아파트들이 더 어떻게 올라요. 했어요? 일단 호가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차피 안 팔리는 거야. 근데 그 호가는 올라가 있어. 누가 사주지도 않는 거 그냥 호가는 올리고 있으니까 자기들만의 룰이야? 신문이나 그렇지. 이런 대중매체에서 그렇게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른 게 아니거든. 거래가 돼야 오르는 네. 거지.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이주를 하면 올랐으면 그 주변에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까 못 사고 그 주변에 있는 빌라나 이런 거 아니면 소형이나 이런 거를 사면 어떻게 재건축 아닌 것도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우리가 방송에서 누차 얘기했지만 개포동 쪽은 가락시형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못 있던 받아. 사람들이 이주하는 사람들이 돈이 적어. 돈이 너무 적게 갖고 네.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영향을 못 미쳤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외곽으로 그거는 빠져나가는 거지. 전혀 아니야. 그냥 올라가 있는 게 사실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호가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제 빌라나 이런 걸 투자해도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오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찌 됐든 간에 전반적으로 다 보합이란 말이죠. 잘 가면 그냥 L자로 가는 건데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 사실은 왜 계속 이제 그 3년 후까지 맞물려 갈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자잘하게 조금 사이클이 있을 수는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별론데 L자로 가다가 V자 하면 명품이네. 비슷한 또 L자 가다 V자로 이렇게 딱 겹치는 어떻게 명품이네. 생각했어 갑자기. 루이비통.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신음여사가 말씀하신 갑자기 전세마저도 뚝 끊긴 거는 그거는 계절적인 요인도 있어요. 원래 비수기예요. 네, 원래 비수기야. 4월에서 6월까지가 좀 비수기예요. 아 근데 이 정도까지는 그리고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늘 아 작년에 비해서 임대차가 이번에 그러니까. 좀 더 시들했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를 또 잘 생각해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이주가 조금 이제 원래 맨 해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멘트 중에 작년에도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안 해서 이렇게 매일 말했던 거 잘 기억하시면 생각날 거야. 근데 이번에 좀 더 그런 이유는 이미 작년에 너무 많이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올려줄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사를 안 해. 그러기도 하고 지금 거기 이제 이주가 또 좀 베팅을 다 일단락이 하지 된 것 못하는 같아요. 거지. 이주가 지금 현재 또 나오는 네. 단지가 네. 뚱가쁘게 막 일단 작년 또 말이랑 좀 초까지 뜸하고. 나왔다가. 일단 좀 예. 일단락은 됐고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나올 것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준비. 해가지고 많이 있죠 단지가 다 네. 외우지는 네. 못했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비수기에 네, 더 접어들었어요. 들어가는 거고 그 7, 8월 휴가철 되면 또 더 조용하고 이제 8월 달 정도 되면 그리고 아니 전월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장이 뜸하다는 얘기는 보통 막 10억에서 15억 정도 들고 다니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아까 제갈량님이 얘기했듯이 개포 재건축에서 나오는 단위하고 강남 재건축에서 나오는 이주비 단위가 틀리잖아요.
보통 본인 현금 있었고 이주비만 7, 8억씩 이렇게 받는 분들은 돈 합해서 그 사이에 이제 건물들을 사러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 손님들조차가 딱 끊겼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살 분들은 샀고 없으니까. 이미 시장에서 포기하신 분들은 포기했고. 그런 그런 물건이 시장이 자체가 이렇게 없어요. 됐어. 근데 한 옛날에는 템포 쉬어가는. 보통은 막 1억에서 뭐 5억, 10억 이내로 찾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15억에서 20억을 찾잖아요. 조금 없어요. 더 가면 2, 30억도 찾아. 그런데도 없어. 왜? 지금 20억 다니까 잘 없어요. 눈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통 1층 부동산에는 100억 이런 걸 안 찾잖아요. 네. 근데 간간히 또 100억 이상 물건도 찾아요. 그만큼 이제 단위가 높아진 지금 거예요. 예. 가장 선호하는 게 2, 30억대 네. 현금 이제 뭐 대출 조금 끼고 자기 현금 보유하고 네. 이제 전월세 뭐 끼고 이래가지고 아니 근데 한 그게 30억대. 구체적으로 뭐냐면 20억대 중반을 찾아요. 20억대 초중반을 찾으면서 본인이 입주하고 현금 한 8억에서 10억 들고 있고 월세 400에서 500 꿈의 어려워. 물건이 이제 꿈의 꿈의 물건이 물건. 됐습니다. 엄청 갑자기. 어려워. 절대 꿈의 없습니다. 예, 못 구해 아무리 구해도 이미 이제 그런 물건들을 자기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샀어요. 작년에 샀어. 그래서 저점일 때. 늦게 소식 듣고 오셨기 때문에 찾으니까 뒷북이야. 없는 없지.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또 갑자기 부천까지 내려가시잖아요. 엄청 아니 리스크 되옵니다. 수익률은 좋지. 아니, 부천에 수익률 가시면 찾아서 아니 가시는 되옵니다. 지금도 거야. 안양 쪽만 해도 그 정도 수익률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안양, 네. 10몇 억 아니면 갖고 안산, 성북 한 외곽 700, 군포 나오는 이런데 수익률 그렇게 좋죠.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익률은 좋은데 나중에 시세차익이 차익이, 잘안 땅값이 올라가고 많이 안 안 팔리는 거. 오르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최근에 그 가산 디지털 네. 역 주변에 한 10분 거리에 새 건물 그런 건물 하나 봤거든요. 18억인데 얼마던가요? 18억. 좋습니다. 근생? 물건 좋아. 아니요. 근생 및 주택인데 건물 새 거고 수익이 한 500 얼마 정도 나왔어요. 550 정도. 18억이면 예, 용자 끼고 괜찮네요. 뭐 하면은 본인 돈 한 10억 들고 계시면 되더라고요. 가산 디지털. 근데 그쪽도 괜찮아. 음. 부천보다 월세 잘 낫잖아요. 나면. 그렇죠. 부천보다는 낫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적으로 또 찾아야 돼, 또. 아까도 이제 어떤 손님 오셨는데 수지가 이제 그 신분당선이 개통되는 네, 거죠. 개통이 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강남역까지 엄청 빠르게 온단 말이죠. 근데 그 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막 피가 엄청 많이 붙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얼른 팔아라. 왜냐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 얼른 팔고 조금 떨어질 때 곧 떨어지니까 그냥 그때 해놨다가 다시 사라고 했거든. 맞추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왔는데 아니 그 신나게 그 피 붙었다고 자랑하더니 그 사장님, 그 사장님이 사셨나 봐. 사장님이 또 그 진짜? 사장님이. 그 사장님이셔. 그때 안 팔려. 아니, 아니. 그때 그 집한 돈으로 그거 하셨구나. 아니 이제 그거는 진작에 했어요. 했어? 했는데 네. 입주를 한답시고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먼저 팔으라고 했거든. 이제 피 붙은 거부터. 그랬더니 이쪽은 전철이 없으니까 전철 있는 것만 하니까 그것도 외곽 지역은 막 그나마 이슈가 있을 때 잠깐 너무 짧아. 너무 짧아. 그렇지. 너무 짧으니까 그걸 어떻게 그때 맞추냐고. 왔다 갔는지도 못 맞추니까 몰라. 그냥 그걸 어떻게 맞춰? 남들이 그냥 막 많이 붙어서 이렇게 팔으라고 할 때가 그때가 제일 그때가 적기니까 때야. 팔으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잘 모르면 연락 올 때 팔아야겠네. 그걸 안 팔더니 딱 빠졌지. 피가 묶였어. 없어졌대. 없어졌지. 좀 있으면 이제 내려. 피 없을 때도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돼. 피가 없어졌대. 좀 있으면 안 팔려. 그러더니 이제 안 팔리는 거 없어졌다는 거는 안 팔리는 안 팔리는 거예요. 거죠. 금액에도 안 팔리는 거거든. 그러면 뭐라고 그분들은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조금 있으면 그냥 살 회복할 거야? 거니까. 내가 살 거니까. 위험합니다. 그냥 안 그- 올라도 그- 돼. 그거 위험합니다. 그렇게 그래도 위로를 해는 거예요. 올라주면 더 좋은 거지. 네. 근데 절대 이제 오를 기름값이 일 없어. 오르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냥 살 겁니다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기름값 언제 올랐어? 지금 저번 주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저번 주에 많이 넣어놨어야 되는데. 많이 아이, 넣어놨어. 진짜. 그때. 7만 원어치 넣어놨어. 많이 넣고 만땅으로. 왔어. 그래서 나는 기름값 오른 줄 몰랐네. 아니 저희가 잠깐 한 반년을 판교에서 출퇴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방배동으로. 피 같은 시간. 피 같은 시간이었는데 너무 힘들었지. 키로수 상으로는 22km밖에 안 돼요. 아. 근데 아침 7시에 출근을 하면 8시에 올 수 있어요. 7시 10분에 나오면 8시 반에 떨어져. 그렇지. 그리고 기름값은 한 달에 4-50만 원씩. 아이고 강아지 고생.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근데 공기는 아, 좋아. 그렇지. 피로는 풀려. 너무 좋지. 그러니까 그냥 살 건 데는 좋은데 절대 서울로 이게 출퇴근할 때는 안 도너 되지. 공기는 쪽한테는 안 좋은데 돼. 돈의 피로가 쌓이네. 피로가 아, 쌓이지. 스트레스가 쌓여. 빚이 쌓여 그러면. 안 돼. 공기는 진짜 공기는 좋은 진짜 거지. 좋아요. 정말 아침에 달라. 출근 시간은 좀 그렇게 걸리고 퇴근 시간은 대신 짧아. 그러니까 오늘 퇴근 또 시간도- 누가 오셨는데 우리 여러 가지를 상속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방배동에 다가구도 받으시고 뭐 아파트도 받으시고 막 했는데 저기 어디 그 화도 남양주. 남양주 거기에 이제 부모님께서 음. 건강도 좀 안 좋으시고 그래서 농사도 짓고 텃밭도 하고 이제 뭐 별장 삼아서 해서 한 150평 대지에 목조주택 지으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았는데 이렇게 로드뷰로 보니까 풀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관리가 안 관리가 돼서. 안 하지를 못해. 부모님이 그렇지. 계실 때는 관리를 하셨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첩하고 그거잖아요. 별장 아주 애물단지가 된 없으면? 거야. 그나마 화도는 위치가 괜찮은 아 위치 편인데. 좋아요. 인터체인지 화도 인터체인지 바로 하면은 경춘강
고속도로 타가지고 서울 한 40분이면 진입 다 될걸요. 그런데 왜냐면 그리고 단지가 형성이 돼 있어요. 남한강변 주변에 위치된 수동이나 하도는 그래도 참고로 인기 그 지역이긴 바로 밑에 한데. 가수가 누가 산다고 하시던데 연예인들도 많이 이제 이렇게 있나 봐요. 다 근데 전원주택으로 해가지고 전원주택이에요. 그래서 위아래 복층으로 해서 방대개구에서 이제 뭐 집은 좋은데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애물단지로 전략하려고 하는데 그런 빨리 것들 파셔야지 보통 뭐.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전원주택을 참 많이 바람이 막 선호했잖아요. 불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동안. 지금은 어떻게 해볼 바가 없어. 근데 용도에 맞는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건데 저렇게 용도가 안 맞을 경우에는 그래서 참 그게 지금 시세가 한 3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서울에 그거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어찌됐든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그게 장땡인 것 같아. 투자도 투자지만 제일 그 현명하신 분들은 재건축 투자하시러 오셔도 이제 여윳돈이 있으면 투자하시면 더 좋고요. 만약에 그냥 내가 살면서 기다리겠다 이런 분들이 가장 오래 버틸 수 있고 현명하신 투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투자를 위한 투자를 하지 말고 필요에 의한 투자를 하면 투자도 잡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그래서 거주도 이제 하고 저희가 토끼를 오시는 잡는. 손님들한테 포트폴리오를 해주는 게 뭐 옛날처럼 뭐 부동산에 얼마, 뭐 주식에 얼마 이런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그 섣불리 해볼 필요 없어. 부동산 그거는. 포트폴리오를 짜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장기전으로 가니까 좀 그냥 안정자산으로 좀 더 2, 3년 뭐 최소 2, 3년부터 한 5, 6년 묶어놓는 걸 생각하고 또 단기로서 또 할 수 있는 것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뭐 조금 월세가 나올 수 있으면 또 그것도 짜드리고 그렇게 돈이 해드려야 많아야겠네,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전원주택이 옛날에는 그렇게 선호해서 한동안 바람이 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연세가 들수록 병원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맞아요. 거고 전원주택 뭐 접근성이 강도가 좋아야 돼. 들어와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위험 약간. 사건 사고가 많기 일단 때문에 보안 지금 누가 같은 게. 선호하지 않거든. 네.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그런 토지 개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토지 개발, 뭐 남한강변, 북한강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거기는 공가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300평에 1, 2층 전원주택인데도 전세가 1억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아니 보통 시세가 그래. 1억에서 1억 5천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그때 누가- 당시는 사람들이 아직 미래를 안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꿈이 로망이 전원주택에서 나이 들면 퇴직을 해서 자연으로 가고 싶지. 텃밭을 가꾸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었던 거야. 맞아. 살아봤어. 그랬더니 아니야. 아프면 갈 데도 없고 일단 거기 가면 무서워. 나오지를 못해. 큰맘 먹어야 돼. 근데 밤 되니까 이제 저 아는 분도 충청도에 갑자기 노래 내려가셨거든. 근데 밤이 되면 살아있네, 살아있어. 처음 들었는데? 그 노래 몰라? 어, 니코떼 칠실리콘 이 노래 몰라? 그래서 저녁에 되면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래. 무서우니까 커튼 치기 바쁜 거예요. 그리고 문을 잠그기 바쁘고. 나 불안해서 못 살아, 깜깜하면 그런 그 날은. 자연을 즐기기보다는 헐.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지. 어. 그러니까 그 자연을 만끽할 수가 없는 치안의 거예요. 문제도 있네. 치안이 치안이 가장 제일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애딴섬에 나 동네 혼자 또 있는다고 이상한 생각해봐. 사람 혼자 와서 돌아다니면 또 그러니까. 신경 아 쓰이고. 지금 우리 그런 우리 전원주택 디스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멈추고. 언니치. 근데 또 취향이 언니치. 맞는 분들은 아니 이제 또 디스는 사시면 아니고 돼요. 그럼 잘 뭐야? 골라야 된다 이거죠. 아니 그냥 투자 아, 면에서는 전망. 투자 말고 그거는 그냥 가서 편히 사실 분들은 그건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는 이제 살 수 있습니다. 전망은 후반기. 어찌됐든 이제 결론은 났잖아요. 언제 났죠? 아니 그럼 이게 처음부터 뭐 났어. 처음부터 갈 거니까. 계속 그랬구나.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이 네. 다 조용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딘가는 거래가 된다는 호재가 되고 있잖아요. 있는데, 네. 거래가 된다는 얘기는 그래도 걔는 뭔가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냥 수익률이 그런 있겠죠.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어떠냐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퇴직을 해서 한동안 오피스텔을 엄청 또 사들였잖아요. 왜? 돈이 좀 얼마 안 있으니까. 돈이 많을 것 같으면 수익률도 많이 나오는 빌딩을 거고. 사면 되는데 돈이 이제 없으니까 오피스텔을 많이 사서 공급이 과잉이 되다 보니까 또 다시 이제 떨어지고 공실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오피스텔은 또 오르질 않고 팔리지도 않아요. 다 역세권에 좋은 것들은 그래도 역세권이 좋은 건 당연히 비싸죠 처음부터. 비싸니까 비싼 게 그런 또 건. 비싼 게 오르더라고요. 예. 우리가 항상 어떤 거를 투자를 할 때는 그 수요 계층을 잘 살펴보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역세권이라고 해서 월세가 잘 나간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원룸이 잘 나가는 게 있고 투룸이 잘 나가는 게 있고 쓰리룸이 잘 나가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동네 이제 특성이 우리 또 따로 이제 있지. 방배동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월세가 잘 안 나가잖아요. 맞아요. 네. 어.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월세 다 재미없습니다. 예, 그래도 있어요. 또 전세가 없으니까. 아, 전세 이제 안 그런 하는 경우는 거지. 어떤 경우냐면 이제 주인들이 합심을 해서 슬슬 이제 담합을 해? 전세를 없애? 반 월세로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이 돈 없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하는 거야. 돈 내줄 돈이 못 없기 빼주는구나. 때문에. 그래서 대출을 또 많이 받으면 또 그렇죠. 세가 안 들어오고.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방배동 이렇더라 해서 무조건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는 맞아. 아니야. 방배동이. 어떤 수요 계층이 있는지를 그거를 봐야 바로 되는 이제 거지. 직시를 하면 되거든요. 방배동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 지역으로서 그렇죠. 해야 되는 전형적인 거잖아. 주거 지역이고. 전형적인. 네네. 근데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업무 지역으로 있을 때는 그쪽이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것도 많이 그런데 선호할 수 있는 향후에 거죠. 지금 우리 그 장대터널 뚫리면 네. 그래도 월세 시장이 약간 테라노하고 쭉 연결이 되니까 조금 흐름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또 네, 하고 그래서 있어요. 내방역 쪽에는 이미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선반영 해가지고 자체 땅값이 올랐어요. 막 땅 자체가 수익률이 혼자 오른다는 시커먼 건 이건 올랐어요. 아니고 아직 일단 수익률은 먼저 올렸어. 너무- 수익률은 일단 올려놓고 시작이야. 원하면 고객인데 청주 땅값은 급하시구나.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지금은 빌딩을 건축을 할 수가 없어. 거기 그냥 기껏 해봐야 3종에다가 2종 일반 주거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높이 안 올릴 맞죠. 수가 할 없어. 수가 없어. 예, 평당 근데 5천만 원 가가. 일단은 뭐 내방역은 이제 장대터널 뚫리면 흐름이 좋아지는 걸로 보고 그러니까 올해 사당역은 갖고 있어. 사당역은 원래 이게 지금 더블 역세권이 스리플이다 음. 보니까 그냥 그쪽은 직장인들도 많이 있고 뭐 대학생들도 서울대 이쪽도 방배동 쪽으로 많이 얻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수요가 있어서 전월세가 골고루 나가는 편이고 그 다음에 월세 나가는 텀이 전세가 만약에 한 달 만에 나간다. 그럼 월세는 한 2달 정도 좀 비싼 것들 있잖아요. 신축 투룸 이런 것들 뭐 1억 5천에 50, 60 이렇게 내놓는 것들은 조금 텀이 더 걸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안 나가진 않아요. 그래도 수요층이 좀 탄탄한 편이라고 보여져 이쪽은. 그래서 요즘에 네. 트렌드가 살짝 바뀐 게 돈 10억, 20억 가지고 이제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좀 적은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분 상가를 간혹 찾잖아요. 구분 상가를 구분 상가가 수익률이 괜찮아요. 네, 의외로. 괜찮은데 근데 그게 어디에 전체 있느냐가 관리를 안 해도 되고. 근데 어디에 있냐를 우리가 이제 잘 보고 사야 똑같은 맞아요. 방배동이라도 그리고 방배역 쪽에 있는 먹자골목 있고 사당역 쪽에 역쪽. 있는 방배동 먹자골목 있잖아요. 네. 근데 방배역 쪽에 있는 먹자골목은 거기는 별로 상권이 막 살아있지 않잖아요. 객단가가 좀 낮은 그 네. 대학 그러니까 깔랑 그거 수익률도 하나 적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좀 사당역 쪽에 있는 그런 객단가가 높아, 이쪽은. 빌딩들은 일단 권리금 자체가 많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사당역 같은 상권은요 서울 시내에서 손에 꼽히는 상권인데 그렇죠. 홍대 상권 최대 상권이고 사당역. 그렇지. 근데 사당역은 단순히 그 주변의 빌딩들이나 직장인들 때문에 상권이 좋은 건 아니고요. 외부 유입 그렇지. 모임 이런 거. 외부에서 많이 모임을 다 해서 이제 어. 광역버스까지 있고 네, 그리고 교통 이제 때문에 그래. 교통 그 때문에 과천의 그렇죠. 정부청사에서 공무원분들이 거의 다 사당역에 나와서 회식을 하고 하기 거기서 한 때문에 잔씩 이제 하고서 해야지. 외부 그러다 유입 보니까 그게 많은 왜냐면 거예요. 거기 환승버스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다 예, 모여도 예. 지하철부터 해갖고 아, 버스까지 그런 교통이 데다가 왜 객단가가 높다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거기에 단독 갖고 계신 분들이 최하 15억부터 시작하잖아요. 15억에서 20억 단위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당역 상권을 가만히 이제 분석을 해보면 물론 모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녁에는 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근데 낮에 오후 한 2시나 3시 오전 시간에도 가서 보면은 거기는 시간을 구애받지 않는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여유 있으신 분들 거기에 단독주택 갖고 계신 주인들이 다들 여유가 있잖아요. 그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점심에 그쪽에 점심 가서 모임이 다 많이 해요. 모임에 근데 좀 12시에는 직장인들 이렇게 막 붐비니까 한 2-3시쯤에서 그렇지. 천천히 만나서 여기는 시간이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이 손님이 있는 거예요. 꾸준히 있어 맞아.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그렇지. 상권이 계속해서 살아 있는 거지. 10년 전에 비해서 많이 살았어요. 우리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하고 계십니까? 저랑 그냥 채팅하고 있어요. 채팅하고 있어. 그런 상황. 우리랑 별개구나. 아니 우리는 근데- 그 신촌 이제 아까 홍대 상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홍대 상권이 옛날에는 이제 홍대만의 그런 어떤 정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술이라든지 이런 걸 했었는데 인디밴드들 뭐 이런 애들 그런 다 모여 사람들이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많이 뜨다 보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왜 웃어? 보고 다 발 거기 디딜 데가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정말로 저기에서 갑자기 이제 그 화장품 이런 애들 그런 회사들이 다 잡고 있어. 큰 주인한테 회사들이 30%를 들어왔지. 더 준다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기존에 예술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쓰고 배고픈 못 사람들이잖아. 내잖아. 그거 내쫓고 그렇게 큰 회사들, 프랜차이즈가 다국적 다 기업들이 다 보니까 들어왔어. 이 사람들이 어때 관광객이든 누구든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프랜차이즈 올 거면 명동에 가면 그렇지. 있고 여기저기 거기 많죠. 그 강남역도 많이 있고. 있는데 굳이 홍대까지 올 이유가 없다는 홍대만의 거예요. 그 정서를 느끼려고 어, 왔는데 그게 없다는 거야. 바뀐 거지. 그래서 지금은 완전 엄청, 탈바꿈이랬어. 그래가지고 그게 어. 신촌으로 넘겨갔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상권이. 그때 당시에 임대료를 어마무시하게 막 1,000만 원씩, 1,200씩, 1,500씩 이렇게 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탈바꿈 됐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이제 수익률 안 나오니까 점차적으로 빠진 상황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이쪽도, 상권이든 그 만만치 지역만의 특색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홍대 같은 경우는
보면은 권리금이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게요. 중국 사람들이 상가를 많이 차지했어요. 지금 그래서 배팅을 마포가 잘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땅값이 제가 많이 올랐고 2년 전에 갔을 때 지금 우리나라 보다 많이 경기하고 요즘 또 그 중국 사람들 들어오는 그 경기하고 또 틀려. 요즘은 아예 도로가 전체적인 관광버스야. 중국인들. 그건 몇 년 전부터 그랬잖아요. 아예 어. 더 심한 더? 거지. 예, 어. 다 식당 자체도 중국인들이 버스로 와가지고 다 그렇게 이제 식사하는 그래서 정도로. 이 얘기하고 연관되지 않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아까 20억대 이런 건물들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꼭 건물 20억대 30억대 사서 세금 내면서 그렇게 수익률을 나오지도 않는 수익률을 억지로 쥐어짜지 말고 개별적인 조그만 물건들을 정말로 여러 개를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수익률 올리시는 분들 봤거든요. 지방에 제가 아시는 분은 아파트 전체 거의 뭐 한 동에 다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래된 아파트니까 거의 50개를 매집을 하신 거죠. 매집하셔갖고 뭐 그때 당시에 폭초였어요. 거기가 한 아파트 25평형 6천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한 50채를 사셨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내시고 그걸 가지고 수익률로 다 받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거의 뭐 10%대 나왔는데 지금은 떨어지진 않았어요. 월세는.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거의 1억에 육박하기 때문에 꼭 먹고 알 먹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그런 큰 건물 하나를 만약에 매입을 못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뭐 구분상가나 아니면은 뭐 빌라나 소형 아파트나 이런 거를 분산 투자를 하라 했지. 투자해서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근데 갑자기 드네. 그것이 조금 위험한 거지. 왜 위험할까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한 예, 번만 한번에 다 끌어안고 예. 있잖아. 그런 예를 하나 그런, 들어드릴게요. 옛날에 개포동에 예. 몇 천만 원 할 때가 어떤 위험이 있었어요. 있을까? 몇 천만 원 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점쟁이가 있었어. 좀 아. 유명한 사람인데 생각나. 개포동에. 음. 근데 네. 그분이 처음에는 뭐 좀 약간 허드렛 일을 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개포동 몇 천만 원 할 때 하나를 샀어. 근데 이제 점을 또 나름대로 보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손님이 오면 이제 자기가 일단 막 좀 싼 거 있으면 다 사들여. 전세 이빠에 끼고. 지가 지거 팔아먹는 거? 그래서 해가지고 이분이 한 그게 그 개포동의 유명한 윤보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감옥 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36채인가 가지고 있었어요. 유명했죠. 그러면 그게 몇 천만 원 주고 샀는데 그때 거의 막 10억 가까이까지 올랐을 때 때도 왜 안 멀었어야 팔았어? 되는데 판 게 아니셔. 그럼 다 경매 나왔어. 중간에 다 경매 나왔어. 융자를 너무 많이 끼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에서 딱 심근경색이 오고.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도미노가 참 무서운 거 이게 그게 위험한 예를 투자지. 들어서 지금 아파트를 많이 하는 게 지금은 다주택자 중과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없지만 어떤 게 있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가 아파트는 어때요? 감정가가 거의 시세의 반영되는 80%잖아요. 이제 90%, 100%까지 한단 말이야. 빌라나 단독은 그렇지 않는데,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용의자 내고 뭐 남는 게 하고 남는 게 자, 아니야. 세금 내고 세금 하면 이게 앞으로 남고 뒤로 뒤로 미치죠. 미치죠. 맞아. 그리고 집만 많이 갖고 절대 있는 그런 거야. 투자를 하면 안 돼. 우리 청취자분 중에 저기 인천에 있고 부천에 있고 오산에 있고 이러셔. 그럼 거기를 가볼 그렇게 수가 리스크 있어. 높은 데를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관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많이 있는 것보다 똑똑한 놈 하나를 한 가지고 채. 있어야지. 그 똑똑한 놈 한 채를 지금 네. 사기 어려워서. 근데 안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게 20억 정도 투자에 다세대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네. 지금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뭐 취등록세 면제해 주죠. 8년 동안 양도소득세 면제해 주죠. 그래서 50평, 60평의 신축 건물을 사는 거야. 그 대신에 신축이어야 돼. 최초의 소유권 이전이 자기한테 되어 있을 때. 처음에 그거에 한해서만 취득세 감면해줘. 그거 이거 임대사업자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지고. 임대사업자를 어. 냈을 어. 때야. 근데 그러니까 그 임대사업자를 중간에 팔 냈을 때. 때는 과태료가 이번에 당연하죠. 작년 건당 연말부로 1,000만 원씩. 엄청 올렸어요.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잘못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꺼져. 그것도. 아니 그래서 아니, 그걸 뭐가 안 팔아요. 무서워하냐면 안 파는 거지. 사람들이 근데 그걸 좀 무서워해. 뭐를? 그걸 집을 불쌍해. 사서 신축을 해가지고 이러는 거를 아. 아직 안 겪어봐가지고 그렇죠. 무서워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해봤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몇번 않게 얘기를 권해봤는데. 해드리는데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무섭지. 네. 처음부터. 두려움이 더 많아. 그렇지. 당연하지. 아, 그러니까 우리 해피바이러스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혜택 많은 거.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잘 따져봐 드렸더니 우선은 혜택 있는 듯 보였는데 또이또이인 거예요. 그 조건대로 그대로 가져가실 분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살다 그대로 보면 가져가셔서 가져갔을 지금 한 경우에. 20억 정도의 그냥 네. 일반적인 투자 말고 그런 방법을 했을 때 어차피 두려워할 게 없는 게 자기가 소유권 이전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혜택이 굉장히 많더라고. 아, 저도 그러면은 방배동에 있는 뭐 그런 케이스도 되겠네요. 신축 한 동 아예 네. 전세 또. 끼고 이제 어. 할 네, 경우에는 전월세 끼고 그다음 하면은 보통 또 한 주인도 입주도 가능하시잖아요. 10억에 한 월세 한 400에서 500 정도 가능하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혜택을 지금 좀 보실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그런 걸 찾고 있어요. 쌓고는 네. 있어요. 어. 근데 마음에 그런 종류로. 그때 또 여러 가지 눈이 저희가 또 이제 엄청 높으셔. 네, 맞아요. 그게 문제야. 눈 따로
돈 따로 오시는 거. 항상 아주 곤란해, 힘들어. 같이 갖고 와야 되는데. 네. 따로 내가 조금 전에 영혼하고 말씀드렸던 같이 따라다녀야 되는데 영혼은 눈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또 눈이 뭔- 또 예쁘신 청취자가 오셨던 게 기억나네요. 누구? 기억 안 나네? 안 나? 다 못 예뻐서. 봤다 못 봤어. 어. 아니 그 엊그저께 오신 암사동에 사시는 분인가? 홍익표 씨가 좀 서연이. 서연이. 애기 꼬맹이. 예. 아. 보셨었네 해피바이러스. 아버님이랑 같이 오셔서 그 일요일날. 아버님한테 배꼽 인사 받았어요. 그 선생님이 한 번도 자기가 제사 지내기 이전에는 배꼽 인사를 한 적이 없는데 우리 해피바이러스님한테 처음 배꼽 인사를 한다고. 왜 갑자기 배꼽 인사를 하셨지? 인생 네. 얘기가 나왔어요. 저의 그래서 경험담을 말씀해드렸고 다 모든 걸 떨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이제 대화를 마음이 하셨군요. 가벼우시죠? 근데 또 이제 고민이 하나 생기셨대요. 자금 부족 때문에 고민이 하나 생기셨다고 이제 어제 잠깐 전화가 왔었고 마침 이제 그거 해피바이러스님 하는 이제 방배동에 그 빌라 설해마을 쪽 빌라 그것 때문에 그걸 이제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네 근데 그분도 왜 그렇고 못하신대요? 돈이가 조금 모자라신 게 오케이야, 이제 오케이. 고민이긴 돈이가 고민인데 많이 이게 좀 머리를 좀 어떻게 짜봐야 될 것 같고 좀 이제 쥐어짜야 기름이 레디 나올 고 정도. 하면서 청취자분들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번 주 말부터 이번 주까지 이제 좀 청취자분들 많이 오셨잖아요. 그 봉천동에 계신 그분이 예. 그분도 지금 대기하고 있으세요. 아. 그래서 오늘 방송 관계로 미처 말씀 못 드리고 내일 얘기해 주세요. 선착순 번호표 뽑아야 되는 거 그래서 아니야? 그분 같은 경우는 다 찍어놨어요. 다 찍어놨어요? 네. 부산에서 어. 오신 분인데 끝이야? 서울에 와서 이제 잠깐 사실 줄 아셨대요. 다시 부산으로 가실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뭐 안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뒤늦게 이제 자가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갖고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남편분께서 그 건설회사 좀 유명한 건설회사에 다니세요. 감리. 예,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셔서 오로지 일만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자기는 그냥 거기 부산 내내 있으려고 했는데 잠깐 여기 와 보니까 거기 있어 봐야 여기는 그냥 기억 날라간다, 저번에. 수시로 막 뛰고 있는데 그렇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럼 남자가 열심히 돈을 벌어다 주면 여자가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퇴직할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엔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대기업 다니시니까. 근데 지금 그 돈은 이미 인플레이션 때문에 앞에 가치는 없어졌지. 없어졌어. 그리고 다 먹고 쓰고. 그러니까 남는 게 그거 없어요. 가지고는 옛날에는 아파트도 그냥 몇 채씩은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빌라도 이제 못 사는 사시는 거지. 거니까. 그분들 아직도 결정 안 하셨어요? 아니요, 결정했어요. 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결정했어? 과감하게 하시는 거야. 그 우리 그 남편 되시는 분도 이제 설해마을로? 하시고, 설해마을도 하고 싶어 하시고. 근데 되게 저희 송화마을도 그 하고 청취자분들의 특징이 부부가 같이 이렇게 잘 네. 오시다 진짜. 보니까 네. 예. 부부 동반이에요. 부부 동반으로 잘 오시는 거를 보면 옆에서 보고 있기도 굉장히 흐뭇해요. 좋죠. 네. 그래서 그 꼭 이제- 해드리고 싶은. 아니 그때 그 열망이. 누구야 서연이 네. 같이 오고 되게 예쁘게 시아버- 사는 예쁘게 사는 부부 그 같아갖고 가족이 보기가 너무 시아버지까지 좋더라고요. 다 같이 네. 이렇게 어머나. 모시고 그리고 또 엊그저께 오신 분들 부부인데 그분들은 이제 결혼하신 지는 좀 됐는데 아이는 아직 이제 없이 두 분이 엄청 재밌게 사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방배동에 이것저것 궁금해서 오신 김에 그 유명한 탕수육집 있다 그러네요. 방배동에. 우린 살아도 못 먹어봤는데 어디래? 저쪽 함지박 사거리 쪽 그래서 그쪽하고 해갖고 이제 두루두루 한 바퀴 돌아보고 가신다고. 그분이 성함이 아예 뭐였더라? 탐방을 하는 거네. 네, 맛집 탐방. 오신 김에 난 맛집 서초동에 탐방. 맛있는 그래서 중국집 알고 되게 있는데 거기가 설해마을은 되게 모르네. 탕수육으로 유명하대요. 탕수육. 그래서 그거 꼭 먹고 가야 된다고. 다음에 하신 분도 연남동에 있고. 유명한 데 있어. 중국집. 우리 방송하기 전에 거기 가서 다음 주에 한번 쏘겠습니다. 연남동? 연남동. 맞아. 진짜 연남동. 거기 유명한 데 있거든요. 가면 이제 코스 요리로. 부동산 하다가 갑자기 또 맛집으로. 자, 이쯤에서 우리가 또 네. 먹는 게 시청자분들께서 네.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중간에 끊으면 이제 오디오 편집에 무리가 있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좀 모아서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일단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외메모님 680님이신데 이제 지난 시간에 재개발 강북 실패 사례가 네. 재건축이 원활히 잘 된 건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민감하지만 방배동 구역별로 어떻게 차이가 있고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강남 외쪽에 사시는 분들은 강북 쪽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게 해제가 되는 확률이 많잖아요. 해제가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수익률이 일단은 안 맞기. 시공사들이 안 달라들어. 왜냐하면 수익이 그렇지. 수익이 없으니까 안 분양이 나니. 안 되니까. 또 하나는 어서
어설픈 이제 약간 강남도 아닌 강북도 아닌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또 토지주들이 연세가 많으셔. 그래가지고 수익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월세를 받아먹고 있는데 그걸 자기가 재건축을 하면 그 월세를 못 받아먹으니까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해제되는 반대가 거야. 그러니까 심해가지고. 이래도 해제 저래도 해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강남은 어떠냐. 강남은 이제 아파트를 만약에 재건축을 하면 그건 당연히 재건축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재개발은 뭐냐면 아파트를 재개발하는 건 아니에요. 단독이나 다세대를 재개발하는 거거든. 강남은 그 재개발이 강남에 와서는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직접 하는 맞습니다. 거. 네, 직접. 직접. 수익률이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유, 좀 리액션이 너무 왜 약해. 하냐면 그 재건축을 이제 그러니까 재건축이 작년까지 이제 없애졌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쪽은 뭘 없앴다고? 재건축법 이제 단독하고 다세대를 신음소리 내느라고 지금 아. 집중 안 하시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단독 이제 뭐야 또 단독하고 다세대 다세대. 재건축 그거 할 때는 네. 이제 이익이 이제 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강남 쪽은 왜 해제가 안 되느냐? 일단은 단독 다세대 쪽이 주로 어디에 있어요? 약간 언덕에 있어. 방배동이 특징이 네, 언덕이 그래가지고 많습니다. 만약에 초역세권이다. 네. 그럼 그러면 당연히 다안 하죠. 또 되죠. 단독 주택들이 반대를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사장님이 아니구나. 최과장님 제갈량님 네. 2-6구역 방배 네. 그 유명한 이수역 네. 거기 아주 평지였잖아요. 근데 빨리 해서 잘 그게 해서 빨리 한 게 마무리졌잖아요.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그 소송도 그렇지만 한참 오래 갔어요. 걸렸고. 거기보다는 빨리 했잖아요. 시작은 빨랐는데 마무리가 늦었죠. 그러니까 중간에 항상 소송이 지켜보는 걸려가지고. 사람은 빠르고 그거는 굉장히 오래 걸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그 2-6구역을 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만 조합원 승계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조합원 설립 인가 후에 네. 그 사는 거는 그건 승계가 안 됐어. 그래서 아파트를 못 받고 청산을 받을 때였어요. 음. 그런데 그게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2년 동안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해제가 이제 돼요. 그거 저기 뭐야 조합원 조합 승계가 설립 인가. 가능 네. 했었어. 그만큼 그렇게 오래 끌었다고 거기가. 그리고 또 행정소송이 걸렸었잖아요. 그렇죠. 네. 3년 4년인가 했죠. 걸렸어요. 그 왜냐하면 거기 몇몇이 근데 그러면서 어부지리로 소형 의무비율 네. 이것이 좀 완화돼가지고 갑자기 더 좋아지는 거지. 작은 25평 이런 세대 수가 좀 일반 늘어나서 분양이 좀 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익이 조금 그러니까 생겼지만 우리가 잘 어찌됐든. 생각해 보면 부동산은 그 말을 하려고 그러지 애물단지가 그러니까 보물단지 이제 왜냐 우리가 이제 아유 저거 죽어도 팔리지도 않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 막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유 저걸 그냥 안 팔리는 거야 계속.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포기를 한 거야. 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갑자기 와요. 비싼 가격에 우리도 방배동에 좀 그 이상한 땅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갈량님 네. 그게 뭐냐면요 여기가 만약에 저기 어디 구석쟁이다 그러면 그럼 안 되지. 되겠냐고요. 안 여기가 되지. 강남의 방배동이기 때문에 저 구석쟁이에 처박혀 있는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그런- 이제 방배동 얘기 그만하고 조용히 다음 해. 질문 다음 질문. 어디까지 했지? 끝났어. 그래서- 아니야 그거. 14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 비교 분석을 그랬단 해달라고 말이야. 하는데 진짜 우리가 이제 그 5구역 같은 경우에는 5구역이 그 우리가 나 그 비례율이 뒤에 질문을 못 들었어. 5구역이 비례율이 Sorry. 몇 프로예요? 133%입니다. 133%예요. 그렇게 많이 나왔나? 그렇게 많이 네. 나왔어요. 그리고 네네. 조합원 분양가는 좋군요. 2,200이잖아요. 네, 평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분당 10평짜리를 1,800에 산다 해도 남았죠. 이익이 있잖아요. 네, 한 1억 그렇죠. 정도가 이익이 있을 거예요. 네, 일반 1억에서 분양지. 한 1억 5천 네. 정도. 그렇고 14구역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제 바로 옆인데 조금 지역이 좀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5구역은 2,800세대 정도 되고 14구역은 500세대 정도 돼요. 그러면 그거밖에 안 돼? 그거밖에 안 되죠. 그러면 얘는 비례율이 125.4%고 조합원 분양가가 2,300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분당 얼마를 하면 또 1억이 남겠어요? 지분당 한 4,500? 5천. 네, 이 정도 5천까지 하면 용서할 수 1억에서 1억 5천 원 또 남아요. 2억까지 남아요. 2억까지 남아요. 2억까지 남기 1억 때문에 남으면 이제 심지어 5천 원. 그때 우리 5천 얼마 5구역에 꼴이고. 우리 투자자 5점 몇 평이었나요? 네, 3.5평이었나요? 3.5평. 그거 얼마에 사드렸죠? 7천 얼마에 사드렸는데 네, 7천만 원. 2억 이상 지분당. 남는데요. 네. 그러니까 5구역에서. 예를 들어 13구역을 보자면 재건축밖에 13구역이 조금 애매한데 그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가 지금 비례율이 엄청 작아요. 몇 프로 나왔? 그건 아니, 이거 계략적인 지금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계략적인 이제 건가? 그 지금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조합에서 원래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네. 추진이 단계에서 정비업체를 선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때 조합 설립 인가 당시에 감정평가를 대략적으로 해서 조합원들한테 그거를 다 안내를 하고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서를 받게 돼 있거든요.
법으로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감정평가도 감정평가 법인 두 군데가 들어가서 산술평균을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감정평가 금액이라고 본인들이 올려놓고 본인들이 그거로 인해 갖고 차후에 여기가 일반 번역이 얼마큼 나오고 그런 잠정 비례율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너무 엉터리야. 않네. 완전 아니, 엉터리예요. 너무 완전 엉터리. 엉터리여서 105%밖에 안 나. 105.1%. 그래가지고 그거는 조금 약간 맛이 가는 위험한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좀 싼 것들 그래 몇 개는 싼 거는 해도 돼요. 왜냐면 그게 그렇게 105 이렇게 나갈 그런 일이 식으로 없거든요. 하면은 지금 더 이상 곤란하죠. 투자자들이 이제 매입을 안 하지. 그거는 그래서 자료를 쓸 만큼의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신빙성은 거고 없어요. 일단은 이제 14구역 안에서 봤을 때도 클린업 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물건들이 지분이 1.5평 차인데 감정평가 금액이 8천만 원씩 차이 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잣대가 뭐냐라고 봤을 때 서울시에서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5년 전, 6년 전 거래됐던 사례를 올려놨더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네. 거예요. 우리가 감정평가 방법이 이제 시가에 의한 거 있고 뭐 거래 사례 아니 비교법이 그러니까 이런 최근에 거죠. 거를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거래 사례는 최근에 거를 해요. 최근에 거가 없을 없었기 경우에는 때문에 이제 그 전 사례를 본 건데 그거를 지금 최근에 걸로 최 최소한의 조금 반영이라도 해서 올렸어야 됐는데 13구역도 똑같이 지금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게 문제가 된 구역이 것이 많이 쌌잖아요. 네. 그 그래서 전에는. 지금 이제 거래들이 우리 싸게 시청자분이 되고. 질문하신 그것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을 이제 뭐 일일이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조합원 분양가랑 우리가 비례율 이걸 알면 어느 정도의 네. 수익률이 딱 나오죠. 제가 네. 얼마를 투자를 하는 거 했을 때 얼마가 번다. 일반 분양분하고 내가 투자한 금액하고 차이를 알 수가 있어서 그러면 내가 얼마 정도 이익이 있구나 이것이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건축 투자는 정확한 어느 데이터가 정도 있어요. 데이터가 네. 있으니까 사실은 정확한 투자예요. 정확하지 그냥 네, 대충 그냥 막 문고리 어떻게- 잡는 식이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더 확실히 안전한 네. 투자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싼 이제 물건만 충분히 있다면 답이 됐으리라고 땡. 다음 질문. 생각합니다. 짝짝짝짝. 또 있어? 로키님이신데 방배는 지금 들어가면 타이밍이 좋은 건가요? 아니, 방배 물건에 따라서. 구역별 전망 알려주세요. 그러죠. 물건에 이분도 따라서요. 비슷한데. 이제껏 방배동 얘기해줬잖아. 이 얘기가 조금 전에 했던 게 다 답이 될 그 것 답이고. 같은데. 네. 네, 답이고 다음 질문. 아니 그러니까 타이밍이 이상한 데 가가지고 엎어지면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방배동도 재건축 중에서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남으면 되는 건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아요. 계산을 왜냐면 해야 돼. 5구역도 그렇고 이미 오를 대로 올랐고 14구역도 올랐기 때문에 계산이 충분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 이제 빌라를 투자할 경우에는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또 선분양? 이제 이렇게 선분양 있잖아요. 네, 네. 정확한 왜냐면 수익률이 나와요. 이것도 이제 그 주변을 우리가 이주 수요가 방배동은 줄 서서 기다리고 한 있잖아요. 4천 세대 그것도 당장. 어떻게 순차적으로 네. 순차적으로 계속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 노구역 나가 그럼 좀 이따 나 나갈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왜 자꾸 장기적으로 침체를 해야 되냐면 경기가 나빠지고 금리도 오른다 하고 저 원리금도 상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오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건데 그 수요 중에서 그나마 하나 있는 게 이주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배동이 할 수 없이 하는 건데 그러면 재건축은 건축을 못 하잖아요. 이주를 나올 경우에 이주 수요가 할 곳이 없어요. 그 그래서 주변으로 가야 일반 빌라를 분양하는 거를 우리가 그 주변에 쫙 가다 보면 들려보시면 돼. 분양하는 거를. 그러면 그 평수에 똑같은 평수인데 얼마에 분양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싸게 우리가 해피바이어스면 하는 거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굳이 때문에 시청자분은 네. 방배동에 물건이 이것저것 있는 것까지는 모르시고 네, 방배동에 재건축에 대해서만. 다 그러니까. 오른 거냐 아니면 더 내려. 오를 만한 게 있는 거냐를 지금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재건축도 방배동에 단계별로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여러 지역이 있고 그리고 굳이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재건축 이주 때문에 생기는 대체 수요의 빌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물건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이틀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요. 네. 물건을 잘 처음부터 고르면 싸게. 더 오를 수도 싸면 있고 싸면 안 올라도 돼. 항상 나만 싼 싸게 거 사면 사면 된다. 돼요. 아니 아, 오를 나만 수밖에 사면 없는 요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싼 걸 잘 아니야. 잡으세요. 싸야 오를 수밖에 없지. 어. 제대로 잡은 거는 내릴 확률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만 싸게 사면 안정적인 나만, 수익률이잖아. 나만 그래도. 싸게 살 거가 있나요?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있어요. 예.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아, 답변이 만들어야 되셨나 모르겠네요. 예, 다음 질문. 진지고님이신데 네. 근상, 일상, 근생 서로 차이가 뭔지 좀 알려달라고.
달라요. 아, 근상은 네. 그 상업지역하고 그 건축물 용도하고 조금 헷갈리신 것 같은데. 근린 상업지역,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근생은 건축물 용도예요. 근린생활시설이라 그래서 네. 일종 이종해갖고 이제 그거는 주거용하고 아니, 업무용. 근상하고 일상을 말하는 거는 아니, 근생까지 얘기 나오는 근린 거야. 상업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을 말하는 거야. 아니 근생까지 또 얘기하셨다니까. 근생? 근상, 일상, 근생이 뭐냐고 물어보신 거야. 그러니까 근상은 근린 상업지역을 말하고 그 지역을 말하는 거, 용도 지역. 영도 지역에 용도 관한 지역 거고. 중에 근린 상업지역이 있고 일반 상업지역이 있고, 뭐 유통 상업지역이 유통사. 있고 중심 상업지역이 있는 그거의 용도 지역의 문제고 용적률이 다 틀리죠? 근생은 용적률의 네. 차이예요. 그거는 그리고 근생은 용도- 근린 생활시설이야.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러면은 근상, 일상은 주택이나 땅에 대한 그런 게 용도고요. 아니, 이게 왜 궁금하실까요? 아, 또 궁금하시대. 왜 비슷하니까 그럴까? 궁금할 수가 네. 있지 이름이. 그건 네이버 씨한테 물어봐도 알 수 그렇지. 있지. 네이버 씨 몰라? 그렇게 디테일한. 그럼 부동산 그러니까 공- 지금 여기 공법을 계속 하셔야 돼. 문자 오잖아요. 네. 지금 생방송 보고 계시다고 문자 오고 계신 거예요. 아. 제과장님. 저도 이제 잘 계속 나오고 보는데 있나요? 너무 그 연연하지 말라 그랬잖아 화면에. 대본이 없다고. 우리 진짜 없는데. 대본은 당연히 네. 없지. 아 진짜 대본이 없는지 오늘 아셨겠구나. 네. 아. 네, 대본 없다는 거를 오늘 이제 아셔가지고. 아. 대본 없고 물만 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IMF 때는 외환위기 때문에 외화가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그 역삼역에 보면 스타타워 빌딩 있죠. 그 현대에서 그거를 얼마에 팔았어요? IMF 때 3천억에 팔았어요. 그거를 이제 누구한테 보통 팔았어? 그게 이제 그 제가 론스 그게 아마 궁금해? 론스탄가 거기에다 그러면 팔았어요. 다. 헐값에 날린 거지. 아니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외국들은 찾아봅시다. 누가 외국 회사들은 어떠냐면 주식을 하다 보니까 주식은 깡통이 되는 수가 있어요.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도 연기금이 있고 국민연금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 늙어서 이제는 돈을 줘야 될 판인데 다 까먹은 거야. 부실이 됐어. 그게 없어. 그리고 위험해. 저기 뭐 이자는 또 낮아지고. 그러니까 안 되겠어서 빌딩 수익률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니까 어때? 우리나라는 왜 빌딩에 투자를 해도 되겠냐고 외국 그런 그 펀드들이 왜 그런 발상을 했냐면 우리나라는 상업 지역에다가 뭘 줘요? 쌍복합 아파트를 짓는 그렇죠. 거야. 우리가 옛날에는 제조업이 발달될 때는 빌딩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장만 필요했잖아. 근데 지금은 IT나 금융이나 이런 거니까 당연히 사무실이 필요한 거야. 그럼 사무실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건데 얘네들은 아파트를 줘.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론스탄가 이걸 샀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걸 팔았어? 당장 아파트에서 이 돈이 이제 막 은행에서 돈을 상환하라 하니까 현금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빌딩들을 막 내다 판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파트를 지었냐면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게 단기간에 왜냐면 우리 선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파트 분양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막 이게 냄비 근성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못 참아, 못 견뎌. 그래서 온통 상업 지역에도 다 아파트만 지은 거야. 주상복합 아파트를. 그러니까 얘네들이 딱 볼 때 그래서 논스타가 이제 그걸 샀어. 샀는데 어땠냐면 이제 비워놓고 세를 엄청 올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 3천억을 우리나라 기업이 누가 이걸 사겠어. 그러니까 아이고 저 멍청한 것들이 아이고 남의 나라에 와서 독박을 쓰고 있다고 처음에 그랬어요. 왜? 지가 독박 쓰는 더군다나 세를 올려? 세도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저 미쳤나 보다 이랬어. 어. 근데 얘네들은 어떤 발상이냐면 그 세를 들여올 만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고급 인력을 예를 들어서 어떤 증권에서 하면 그런 걸 유치를 그렇지. 하는 거야. IT 어. 이런 그렇게 유치를. 이제 고급 인차인을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들어올 것 같아? 갑자기 우리 같은 부동산 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지. 돈 많은 사람. 그러니까 돈 이미 많아. 거기에 수준이 그러니까 옛날에 높아지는 거지. 타워팰리스가 그런 거야. 높아지는 삼성 거야. 임직원들한테 굉장히 억지로 불편한데, 사실은. 떠넘겼잖아요. 그랬듯이 그랬는데 그걸 얼마에 팔았어요? 엄청나게 비싸게. 그거 팔았겠지. 6천억인가 9천억에 따따블로. 싱가포르 투자청에다 팔았어. 그러니까 이제 어때? 우리나라는 거기 여의도의 대우빌딩 그 증권회사 그 대우빌딩도 그것도 싱가포르 투자청인가 어디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 가로수길이 생각이 나. 아니 다 아니 지금 우리가 내가 두세 배 더 그러니까 따따블. 아예 그냥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실을 내가 이제 한 만들어서 일주일 팔아먹어. 동안 저기를 사무실을 얻으려고 알아봤어요. 강남에. 많이 이제 있는데? 없어. 진짜? 아니 비싸. 아직도? 세상에 저기 한 80평 정도에서 100평 정도 사무실을 보고 있었거든. 네. 근데 600에서 1000만 원 월세가. 기본은 하는데 기본.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없어. 많이 내렸다고 했는데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실률이 높다고 그랬는데.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거. 강남 한복판을 보셨어요? 네. 삼성도 그러니까 없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역삼동 쪽으로 한번 역삼동도 가보세요. 없어. 그래서 오늘 역삼동 쪽을 했더니 850만 원 달라고 그래서 네. 삼성중앙역으로 해가지고 내일 계약하기로 그러니까 했어. 이제 봐봐요. 빌딩이 있을 곳에 빌딩이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걔네들이 어떠냐면 이제 모건스탠리나 론스타나
이런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은 펀드로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떤 투자냐면 단기 투자야. 그러면 장기 투자는 누구야? 그 싱가포르 이런 투자청 이런 데들이야. 투자청. 그러니까 국가 기업. 그래서 그런 애들은 좀 돈이 그러니까 단기로 해서 홀라당 아니 해먹고. 수익률도 빵빵하게 받고 있으면서 또 매각 어때? 차이까지. 시세 차이. 시세 차익을 버는 2천억에서 6천억 그런 게 어딨어. 그거는 네. 국가적인 장사인 그래서 거는. 이게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때? 지금은 어떨 것 같아? 그 빌딩을 누가 살 것 같아? 우리나라 6천억, 사람들이 또 6천억 이런 걸 어떻게 비싼 사? 거를 몇 또 조를 9천억에. 어떻게 사?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국제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사요. 이미 우리는 그게 다 이빨에 올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못 처음에 덤벼. 막 멍청하다. 그 IMF 때 그렇게 해서 막 날린 빌딩을 다시 비싼 돈에 또 국내 기업이 또 사기도 하지 않았어요? 일부는 우리가 싸게 날린 그 빌딩을 그렇죠. 그러니까 더 돈을 아 근데 떨어뜨리고 청취자들 지금 막 문자 와요. 뭐라고? 예쁘게 잘 나오고 있다고. 그리고 아니 실시간으로 방송이 나가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고 있는 거야 다. 하는지를 녹음해가지고 올려놔서 며칠 있다가 안 해도 되니까 너무 바로바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늦은 시간에 고생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졸릴라 액정이 그래 나가서. 아니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얘기는 하시고 저는 이거 보고 멋져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또 있어요. 부동산을 하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우리는 현장에서 지금 겪은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전문가들이 데이터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현장에서 그냥 실시간으로 우리가 느낀 걸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손님들이 이제 많이 와도 우리가 막 딱히 자 얘다고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그래도 그냥 힘들게 뭐 어떻게 어렵게 번 돈을 좀 굴려주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꽉 차지가 않기 때문에 미처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또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우리를 철석까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이제 못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부동산은 약간 복골복인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그렇게 재다 보면 사실은 해줄 게 없어요. 그렇긴 근데 하죠. 어느 정도는 아주 아닌 것을 해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선별을 너무 하다 보면 정말로 사실은 기회를 그리고 기회를 놓칠 수는 있긴 있어요. 그 물건이 우리가 모든 걸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해도 100% 미래의 수익률이 몇 프로까지 막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하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 거는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해드려도 된다고 봐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또 좋은 거 되죠. 아니면 권하지 않을 거고 그렇죠. 우리가 맞아요. 우리 마음에서 그게 네. 동요가 돼야. 그러니까 좀 더 나오고 덜 나오고의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근데 더 손해 나오고 보는 물건은 없어요. 더 나오고 덜 나오고도 지금의 아. 상황이지 나중에 가서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또 눈으로 이제 확인도 해야 되니까 혈액할 거 있잖아요. 네. 그 애기랑 배꼽인 40분. 배꼽이 40분. 거기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지어줄 거라고 해서 그 번지수까지 해가지고 거기 또 가셔가지고 다 살펴보시고 꼭 그렇게 지어주냐고 해가지고 서연이. 그렇게 해서 그거를 몇 분 봉천동 사신 분도 그렇고 거기 가서 일단 우리가 현장 답사는 남의 걸로 일단 모델하우스를 쓰고 보여줬어요. 그대로 이제 똑같이 하는 걸로. 거기 아직 분양이 반 정도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모델하우스로 활용하면 모델하우스로. 우리의 모델하우스. 그걸 모델하우스로 쓰면 되네. 일석이조인 야, 이쪽 저쪽 다 그걸로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처음부터 예약하신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 일일이 전화를 못 했어요. 저번에 이제 그 방송을 한 건데 그 방송을 듣고 이제 전화로 오시면 제가 이제 다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도 그런 거를 해드릴 때는 어떻게 지어질까에 대한 그런 이제 약간의 그 두려움이 있어요. 있죠, 우리도.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이제 상세를 시키고까지 이제 해드리기 때문에 정말로 말씀대로 뭐 조금 덜 남는다, 뭐 내 생각보다 뭐 덜 남는다, 뭐 이 정도지 정말로 손해 보실 물건들은 전혀 없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근데 생각보다는 항상 뭐 덜 남지는 다른 않지. 분들보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한 10%를 싸게 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 때부터도 그렇고 예전에 저희가 분양했던 것들 지금 보면 방배동 같은 경우는 저희 그때 당시에 막 안 팔렸을 때 3억 5천 뭐 3억 2천 그렇지. 이렇게 드렸던 물건들이 다 4억이 넘었어요. 지금 4억이 그러니까 넘었잖아. 단타로 2천만 먹고 빠질 게 아니고 방배동 같은 경우는 가지고 정말 있으면은- 가지고 계시면 1억 이상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네. 이제 가지고 계실 네. 생각이죠. 왜냐면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는 떨어지는 이거 지역이 강남에 아니에요. 올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어. 강남에 올 수 있다니. 네. 더군다나 설의 마을을.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때 옛날에 우리가 방배리움 그렇게 네. 분양을 했었잖아요. 네.
뭐 그때 3억, 당시에. 3, 4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그게 당시 지금 2천 먹고 어. 빠지신 분들보다는 지금 지금 4억이 갖고 계셨던 넘었으니까. 분들이 그러니까 예. 이제 너무 수익률이 훨씬 급하게 높았죠.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좀 가지고 장기로 있어야 봐야 돼. 돼요, 사실은. 중장기로 보면 돼요. 네. 그리고 내가 그냥 와서 산다고 생각하면 돼. 아니면 전세 놓고 가도 마음 얘기했잖아요. 편하게. 다른 거는 떨어질 수 있지만 얘는 계속 기다리고 계시니까 누가 이주수요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떨어질 확률이 없어요. 다른 거는 전세가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안양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낮아.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위험해. 그렇죠. 어떻게 이미.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는데 왜 안 사냐고. 걔는 이제 그만큼, 가천이나 이런 거 안 이주를 사는 해서 거야. 거기까지 갔는데 일시적으로. 다시 이주가 되면 입주 때는 빠져나가면 전세가가 낮아지고 그걸 못 채워놓는단 말이야. 안양 그러니까 같은 안 사는 경우는 4호선 맞죠? 사왔어. 4호선 라인만 비싸요. 지금 조는 거예요? Sorry. 거야. 오늘 영혼이 조금 영혼은 좀 영혼이 이탈됐어. 영혼을 좀 영혼이 잠재우고 있는 이탈돼가지고 중이야. 잠시 쫄았습니다. 리라는 분이 계신데 아파트 갭 투자가 유행을 했는데 갭 투자의 장단점이 어떤 건지 갭 투자? 알려줘요. 네, 그러니까 갭투자 갭투자에- 할 거는 없고 싸게 사서 아니 비싸게 단점이 파는 있을 거지. 수 있는 게 아까처럼 얼마 안 들이면 사잖아요. 막 10개도 살 수 있고 20개도 살 수 있는데 한 번 몰리면 그냥 도미노야. 감당을 못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5억짜리를 전세를 4억 8천에 했으니까 2천이면 2천만 원. 엄청 어. 돈 소액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5억 5천이 되면 내가 2천 갖고 5천을 먹었으니까 이건 엄청 훌륭한 수익률이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좋지만 만약에 이제 전세가 4억 8천이 아니고 4억 5천이 이제 됐어. 4억 5천이나 4억이 됐다. 돈을 내줘야 그 되는 돈이 돈이 딸 없네. 2천밖에 그런데도 없었는데. 또 전세가 안 나가. 그럼 그럴 이제 경우에는 환장하는 거지. 그냥 환장하는 거지. 나 완전히 세대했어. 왜냐면 대출이 그만큼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 그래서 갭 투자의 단점이 그거고 장점은 오르면 얼마나 그렇죠. 좋겠어요. 소액 그냥 투자로. 한번 그래서 돈 넣고 돈 먹기 높은 감당할 수 수익률에는 있어야 돼. 높은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갭 투자가 이제 언젠가는 그 갭이 마이너스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저평가된 거를 알면 돼. 저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계속 올라가는 시점이라 옛날보다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져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올라갈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거는 어떻게 알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주변에 우리처럼 뭐 이주 수요가 계속 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없던 역이 생긴다든지 예, 아니면 막 이슈를 거기 좀 막 무슨 살펴봐야겠네. 빌딩이 막 갑자기 생긴다든지 인구 유입. 그러면은 이슈가 있는 자리를 그런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거지. 우리가 어. 잠실도 예를 들어 잠실역 같은 데는 좀 원래. 원래. 그랬지만 원래? 조금 더 원래. 먼 데는 좀 조용했었잖아요. 삼전동이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삼전이나 네. 신천역이나는 근데 좀 지금은 다시 거기가 또, 잠실역보다 여기가 더 그러니까. 번화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거고. 롯데 월드 그거 들어오고 그것보다도- 난뒤 그 전에는 삼전동은 좀 안 쳐졌단 말이야. 안 쳐졌죠. 네, 그러니까 그 그런 석촌호수 거는. 있는데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석촌호수 그 안쪽으로도 뭐 무슨 왜냐면 이상한 모텔 8호선 있고. 8호선도 이렇게 가고 어. 2호선도 이렇게 다 가고 비껴가는 그리고 분당선 지역이었지. 네, 음, 9호선이 연장선으로 교통이 가고. 늦으니까 굉장히 교통이 불편한 근데 동네였거든요. 이제 그거보다도 또 삼성역이 중심으로 해서 영동대교 그렇지. 영동 지하로 대로변에 지하로 되면서 이제 종합운동장도 뭐 한다지. 예, 그렇게 하니까 그쪽이 더 그래서 지금 강남만 이슈가 그냥 계속 돼가고. 그냥 어떤 치고 이슈가 당기치고 있어요, 그냥 계속. 하는 거야. 네, 그래서 할 거기만 수 보여. 없이.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이렇게 말거리가 있는 데가 그렇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택시. 말거리가 있는 게 오로지 강남에만 다 집중이 돼 있네요. 돈이 모이는 네, 곳에, 뭐, 돈이 어쩔 수 움직이는 곳에서만 돈이 네. 또 계속 흐르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또 한참 그 동남 생활권 뭐 강북 생활권 해가지고 또 막 했었어요. 뭐 창동이나 뭐 이런데. 네. 그래서 이제 쭉 애를 거기서부터- 써봤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실천은 잠깐 못해. 많이 오르기는 근데- 올랐어요. 아니 예. 근데 이제 또 창동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강부, 강서 나름대로의 네. 그 지역마다 지금도 있어요. 뜨는 데가 그러니까 있어. 제가 보면 그렇게 막 찾아다니면서 투자를 동탄도 마찬가지고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찾아다니는 맞춰. 아니요. 아니 맞출 그러니까 수가 언제 있지. 언제 사서 언제 파는 아니, 걸 왜냐면 정확히 그런 그걸 알 수가 지역이 없잖아. 거기에도 이슈가 있어요. 왜냐면 큰 동탄- 이슈들이 다 그래서 있기 다 때문에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 일일이. 아니죠. 해야지. 지금 아니, 해야 아니 돼? 중요한 어. 거는 이슈가 있는 거를 정말 이슈가 있는 건지 아니면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슈화를 만든 건지를 아니, 일반인들은 아니죠. 못 알아봐. 근데 그건 일반인들이 하여튼. 그거를 속속들이 다 그러니까 어느 모른다니까. 지역을 아니, 찍어서 그게 아니고. 그걸 언제 다 조사를 하냐고. 아니 조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동탄에 살잖아요. 그러면 동탄에 GTX가 부르잖아. 그럼 그러니까 나는 삼성역에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약간의 자기가 이제 필요에 의한 투자나 아니면은 실거주자, 실수요자? 약간 실수요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뭐 여기서 갑자기 있다가 어디 뭐 동남권에 뭐 아니, 아니, 근처에서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가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힘들 것 같아. 뭐든지 자기가 아니, 잘 아는 내 지역을 주변에서. 네. 내가 가장 잘 아는 지역을 내 해야 주변에 되고 있는 이슈를 찾아서 그러니까 거기를 투자해야 될 것 같아. 지금 현재 여기서 봤을 때 여기 부동산들 다 세 분 다 하시니까 네. 방배동에 대한 이슈를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마곡 지역일 수도 있거든요. 마곡이 굉장히 핵심이 돼서 거기에 아파트가 2억씩 오르고 이런 그 뜨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변에서. 뭐 삼성이라든가 GTX, KTX 모든 노선을 그 노선표를 봐갖고 네. 우리가 저기 2030을 봤을 때 서울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을 봤을 때는 그거는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지역이거든. 그게 그게 좀 장기적이지 않아요? 그게? 아니 장기적 지금 금방이요? 개발이 되어 있고 입주가 되는 곳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임박한? 그런 경우가 동탄이 이제 왜 그러냐면 일 신도시가 원래 막 피가 1억 5천까지도 보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도시도 엄청 이제 사람들이 또 담요 덮고 이제 기다려서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갑자기 또 상황이 안 좋아서 얼른 팔으라고 했잖아요. 저번에 청취자분 오셔서. 근데 갑자기 GTS가 또 글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다시 아이고 올랐어? 팔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런 데는 딸랑 GTX만 들어오는 게 아니야. 거기가 이미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이 임금 들어가 있고 그러면 자급자족도 되면서 거기다가 교통까지 좋아. 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피가 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그냥 하는 게 벌써 맞아. 우리가 응. 대기업이 먼저 다 선점이 돼 그럼. 있어요. GTX가 거기를 간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이 먼저 들어와 있는 거지. 어딘가가 개발이 된다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들어가도 꼭 우리가 뭐 강남만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자기 금액의 선에서 봤을 때 자기가 강서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수변이나 그러니까 개발이나 그 주변에서 그 자기가 이제 주변에서 내가 잘 아는 지역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 네. 그럼 너무 뜬구름 잡으면 너무 네. 먼 곳에 가서 뭐 그쪽을 믿고서 이렇게 했다 그건 아니고 그렇죠. 뭐 내가 송파를 잘 안다 하면은 뭐 송파 쪽에서 투자를 해야 되고 강남을 잘 안다 했을 때는 뭐 그 지역으로 가면 되는 그러니까 거지. 너무 멀리 가다 보면 맨날 상투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냥 움직이시는 게 자, 더 마지막 좋을 것 질문입니다. 같아요. 네. 우정님이신데 향후 공인중개업 부동산 전망하고 대기업 부동산 진출에 대해서 그 종합부동산 회사란 어떤 곳인지 좀 알려달래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일본에 가봤잖아요. 근데 일본은 다 개인이 없잖아요. 다 주식회사로 법인이에요. 한단 법인으로 말이에요. 된 부동산이. 근데 거기는 이제 종합부동산이라기보다는 거의 그냥 주식회사인데 다 작아. 뭐든지 작은데 거기도 사실은 종합부동산이나 마찬가지. 왜냐하면 관리도 하고 전반적인 걸 다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 외국계에서 종합부동산 들어왔어 이미.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부동산 원스톱 서비스. 원스톱인데 뭐냐면 하다못해 도배. 인테리어, 우리가 리모델링. 지금 근데 사실은 우리가 법인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토탈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인테리어 다 해드리고 세무사 세무, 다 법무 다 연결해서 해주는 거야. 그 사람들이 한 장소에 없을 뿐이지 다 그거를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좀 더 근데 이제 전문화시키고 거기는 뭐냐면 아예 세무사를 영입을 야, 하고 그냥 다 변호사도 알겠어. 영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체계적으로 법무사도 체계적으로 영입을 딱 하고 하는 이렇게 거지.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네. 이미 같이 같은 공간에 있는 부동산 거잖아. 서비스업이에요. 우리가 이제 변호사들이나 세무사들을 이렇게 고용하는 단체로 거죠. 여러 명이 모여서 집단화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각 분야를 맡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향후에 지금 이미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렇게 되니까 시작 시점이겠지.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지금 현재도 동네에서 이렇게 조그만 부동산 하는데 입에 풀칠하기 힘들다 뭐 이러잖아. 그렇죠. 점점 못 가면 칠해. 갈수록 못 칠해? 전문적이지 않으면 이게 풀 발라? 살아남기 힘들거든. 풀칠하지 말고 밥을 먹으면 우리 되잖아요. 청취자 중에 한 분 파라 69님이 어.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느냐.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좀 개인으로 하는 공인중개사가 살아남기 어렵지 않느냐 이 말씀을 그렇지. 하시고 그 싶으신 말이지. 거거든. 그거는 당연해요. 그래서 개인 공인중개사들이 이 협회에서 힘을 합쳐서 이렇게 이제 변호사들이 가는 이제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데모를 해서 못하게 하잖아요. 대기업도 옛날에 홈플러스인가 거기서 이제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아, 근데 맞아, 부동산. 예, 24시간. 근데 그걸
못하게 한다고 절대 해서 못하게 했는데 들어올 수 대기업이 있는 게 들어올 아니야. 만하면 안 되고 모여서 종합 서비스로 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변호사들도 거의 이제 굶어 죽을 근데 지경이거든요. 그렇게 변호사 측에서나 뭐 홈플러스 측에서나 이렇게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대기업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는 어떨 그거는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분야를 따라 좀 틀릴 수가 있어요. 부동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개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쪽에서 이제 그 할 수 있는 거는 굳이 중개업만이 아닌 부동산 관련 다른 거를 하면 뺏길 수는 있지. 그러니까 뺏길 우리의 수는 영역을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이제 지킬 수 있는 그 게 부동산 중개업이 향후 전망이 어떠냐 이제 이거를 묻는 그렇지. 거잖아.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뭐 종합적인 관리를 다 하고 있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뺏길 수가 있는 부분이고 나 혼자만이 먹었던 걸 여러 사람 10명이서 나눠 그렇죠. 먹어야 되는 이런 추세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뭐냐면 그런 큰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것처럼 이런 게 들어섰는데 구멍가게 슈퍼가 그렇지. 있는 그런 어. 현상이 될 오는 수도 거지.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밀고 경쟁이 안 비닐pen으로 되잖아, 갈 수밖에 그러면. 경쟁 없죠. 자체가 안 네. 되고 뭐 99만 원짜리 뭐 수수료로 이렇게 네, 들어가는 네. 거고 그렇게 치고 들어버리면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별론데 그렇게 외국계 회사에서 종합 서비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변호사 거거든요. 99만 원은 해봤자고. 그거는 그냥 그 중개를 사람만 못해 그 사람들. 유명해진 걸로 이제 그런데 그 사람만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졌지 당연히. 그 사람 정치하려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지. 이슈를 딱 그냥 그러니까 이게 불러일으켰구나. 우리가 스타가 되는 거는 굳이 좋은 걸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야? 아무거나. 그 변호사 누구 있잖아 또. 강용석, 거기도 강용석. 그렇고. 아니 그런 사람을 무슨 거기 아니 어디 여기서 그냥 실명을 무조건 하고 입에 안 오르내리면 되겠네. 돼? 이- 입이 이만 생방입니다. 아니 이만 이제 원래 있었던 그렇지.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또 옛날에 뭐 대통령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허경영인가 허경영이. 그분도.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런다고 했는데 유명해졌다. 떴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게나 해서 뜨면 되는 건가 봐. 그렇지. 또 응. 한번 떠보시죠. 제가 예, 알려드린. 일단 아니, 우리 뭐 한번 그렇게는 해볼까 안 돼. 이상한 짓? 이미 뜨셨어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벌써 그 끝났구나. 이렇게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네. 질문 나오고 되게 좋아요. 네. 이런 부분을 아예 코너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인사말을 한번 추천을 받아볼까요? 추천. 인사말 추천 한번 띄워보세요. 아 지금 투표하는 거야? 빨리 아무나 찍어. 자, 아무나 찍어주세요. 안 나오면 불안해. 일일비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지. 일일비. 그냥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진짜 그만해. 네. 좀 조용히 해. 어. 야, 네. 뭐 별말은 없고요. 그냥 일희일비 하지 않는 그런 그런 생활을 하세요.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그냥 쭉. 아니 행복한 별론데? 이게 뭐좀 네가 해봐. 좀 장엄하게 좀 뭔가 좀 이렇게 딱 여운이 남는 거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 아니야? 나의 컨셉은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 그냥 영원히 생으로 하는 준비되지 않은. 그것이 나의 컨셉이기 때문에 그래. 아, 생얼이야. 준비하는 거 싫어해. 황금 배짱님 너무 이쁘게 나왔대요. 원래 이쁘지 않아?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미흡하지만 잘 봐주세요. 뭐가 미흡한데? 아니 이게 그 아프리카 그 미치네. TV 이게 엘렐레 하지. 엘렐레? 응.